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매트리얼 셀렉션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재를 먼저 부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 지난번에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 이렇게 솔리드만 다른 거 뭐 패턴이나 이런 거는 다 빼고 이렇게만 남겨두고 불러드려야 에러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디폴트 상태로 그냥 다 스트럭처럴 스틸로 되어 있는데요. 뭐 홀더는 스트럭처럴 스틸로 하고 뭐 핀은 뭘로 해볼까요? 핀은 타이타늄 알로이 좀 타이타늄 알로이로 하고 그다음에 베이스는 뭐 그냥 스트럭처럴 스틸로. 처음에는 그냥 세 개 다 스트럭처럴 스틸로 한번 해보죠.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발명적이니까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트는 그냥 있는 대로 하고 이 컨택은 세 부분에서 컨택이 있었는데요. 이 핀하고 홀더 사이 여기에 보시면 빨간 부분하고 파란 부분. 근데 이게 이제 용접이 아니고 살짝 끼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본디드로 안 하고 no separation 하도록 하겠습니다. no separation. 이것과 이 안도 사실 뭐 용접을 안 했겠죠. 이쪽 안쪽, 베이스 용접 안쪽. 이것도 no separation.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핀하고 이 베이스도 테어 그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no separation, 세 개의 no separation을 하고 메쉬는 일단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메쉬는 일단 이제 쭉 생성을 해봤는데 전체 개수는 2319개고 그래서 재료가 좀 작은 것 같고요. 이 세 개를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쉬의 첫 번째 사이징에 그렇죠? 사이즈에 이게 보니까 단위가 그대로 미터로 되어 있는데 센티미터로 바꾸면 밀리미터가 낫겠습니다. 밀리미터로 바꾸면 7.2니까 요거에 뭐 3분의 2밀리미터. 그렇죠? 전체를 다 2밀리미터로 하면은 너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개를 다 2밀리미터로 하면 원래 거 대비 한 8배, 27배인가요? 왜냐면 길이의 세제곱 방향으로 되니까 그래서 메쉬를 한 다음에 다시 사이징을 넣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했더니 전체 51,100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작아 보인다. 그래서 좀 작은 부품은 좀 더 작게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사이징에서 얘만 뭐 엘리멘트 사이즈 1로 그렇죠? 위해서 업데이트 10,000개에서 해봐야 여기 좀 더 촘촘하게 만들었고요. 원래 요거하고 이제 메시도 다 이어주면 좋고 한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에 대한 것도 바꾸고 메시에 대한 것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디를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의자 형태니까 밑바닥에 이 부분과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세 부분을 정하시고 어플라이를 하시면 얘는 픽스드 서포트 얘는 안 움직인다. 그렇죠? 바닥에 고정돼서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닌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나타낼 수 없으니까 안 움직인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번째로는 위에서 이제 사람이 앉거나 그렇죠? 사람이 앉거나 물건 올려놓거나 이 바구니 위에다 할 텐데 아랫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겠죠. 포스를 여기다가 어플라이를 하겠죠. 아랫방향으로 하는데
사실 1000뉴턴 하니까 한 100kg 하니까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10,000뉴턴, 10,000뉴턴은 1톤인데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아래로 누르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10,000뉴턴이면 한 1000kg 1톤쯤 되는데 디렉션은 요거 클릭, 그죠? 아래쪽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apply. 그렇게 되면 밑에는 고정이 돼 있고 얘가 한 1톤 정도의 힘으로 힘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형량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equivalent stress, strain 그다음에 equivalent stress 다음에 안전 계수를 구했어요. 스트레스 툴에서 max equivalent stress 보시면은 1보다 작아지면 그죠? max shear stress 1보다 작아지면은 이 safety factor가 1보다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변형량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브를 하면 이제 각각 이 위에서 약 한 1000kg 정도로 눌렀을 때 이 강 재질로 돼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잘 버틸 거냐. 관심사는 아마도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하게 가장 많이 힘을 받고, 그렇죠? 가장 많이. 0.35면은 가진 힘이 저희 항복 강도보다 약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배. 죄송합니다. 항복 강도가 시그마 n분의 시그마 y니까 시그마 y가 시그마 n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다른 것들은 토탈 디포메이션은 여기가 제일 많이 변형량이 제일 크겠죠. 왜냐면은 다른 변형량이 다 합쳐져 가지고 얘가 움직일 테니까. equivalent elastic strain은 얘는 항상 양수만 같습니다. 원래 산성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equivalent strain을 구하는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나타날 게 양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지우진 않을게요. equivalent stress도 마찬가지죠. equivalent stress도 저희가 다 루트 값 안에 있으니까 다 양수입니다. 양수고 safety factor는 0.35 이것도 0.335 비슷한 한 3배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이제 응력이 이 부분은 이거는 equivalent elastic, equivalent stress로 봐도 이쪽은 되게 작네요. 응력에 미치는 게.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많이 세이프티 팩터에서도 미니멈 값이죠. 세이프티 팩터. 제일 작은 값을 보면 이게 어디쯤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이렇게 봐서는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3차원 구조.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건지 위쪽에 있는 건지 이럴 때는 대략 위치를 잡고 섹션드 플레인을 해주면 되게 조금 알기가 쉽습니다. 왜 알기가 쉽느냐? 봅시다. 반드시 딱, 아이고, 뭐 이 정도면. 그래서 디테일스 옆에 탭 옆으로 가시면 섹션드 플레인 있고 위에서 에디트 섹션 플레인이 있으면 이쪽을 잡으시면 좋은 게 폼비로 봤을 때 잘 보이죠. 딱 잘 끊었네요. 여기. 근데 잘 끊었어도 이게 뒤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돌려보면 봅시다. 여기 어딘가에 요거의 변형이 되게 크고 여기도 파고들었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이 파고들었으니까 뭐가 있다라기보다
이 부분에 붉은 선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 즉 얘와 얘가 만나는 점, 얘와 얘가 만나는 점, 특히 얘와 얘가, 왜냐면 위에서 누르니까 찍어 누르는 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도 저 뒤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섹션 플랜의 에디팅을 다시 한번 조금 없어졌다. 미니멈 어디였어? 어? 옆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 비네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네. 여기. 그렇죠? 아, 여기를 보면은 얘가 위에 누르면서 여기 찍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찍히는 부분, 여기는 아래 옆에지만 오히려 바깥에서 많이 찍히는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힘을 많이 받고 변형도 크고 제일 무용한 건 이 핀이죠. 직관적으로 이 핀이 제일 작잖아요. 이걸 보면은 얘가 작다고요. 홀더는 그래도 여기 구멍이 뚫리긴 했지만, 그죠? 구멍이 뚫리긴 했지만 얘가 받쳐주고 전체적으로 이 단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죠. 베이스도 이게 아마 지름이 6mm였나요? 그죠? 베이스는 이 넓이하고 두께가, 아이고, 넓이하고 두께가 10mm씩이었잖아요. 그죠? 밑에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응력 중에 제일 많이 아슬아슬한 부분이 변형은 물론 일부가 여기서 찍혀도 버틸 수만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핀이죠. 핀이 제일 얇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equivalent stress의 이건 미니멈 값이 맥시멈도 여기랑 거의 같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이때 베이스를 바깥에 있는 이 다리 달려 있는 이 베이스를 강화할 거냐, 이 핀을 강화할 거냐, 두 개 다 강화할 거냐, 그렇죠? 어느 쪽을 강화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할 거냐. 처음에 만일에 얘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고 하면 이 홀더가 얇아질 거 아니에요. 옆으로. 구멍 크기가 더 커지니까. 그렇죠? 얘가 더 커지면 이 홀더에 있는 구멍도 얇아질 거 아니에요. 걔가 안에 있는 구멍이 커지니까 옆에 있는 지지해주는 부분이 얇아지겠죠. 얘도 물론 얇아지긴 하겠지만 워낙 커서 가운데 구멍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는 봤을 땐 얘하고 얘가 닿는 부분, 얘가 닿는 세 피스가 닿고 이 아랫부분. 힘은 이 방향으로 돌리니까요. 이 윗부분은 그래도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이 윗부분은 덜 할 것 같은데 윗부분도 제법 많이 응력이 있네요. 윗부분도 보면 아랫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윗부분도 구부러지면서 지금 현재로는 이게 110, 배예요 실제로 트루를 하면 이게 10,000뉴턴은 엄청 크긴 하네요. 10,000뉴턴은 여기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거의 아까 세이프티 팩터가 제일 낮은 곳에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즉 등가 변형 등가 응력 폼비제스 응력이 제일 높은 곳인 거죠. 여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거다. 그렇죠? 특히 이 핀과 이 베이스와 그 닿는 부분들. 핀은 괜찮은가? 이쪽 부분이 뾰족하니까 약간 라운드 지게 되면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라운드 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야를 가린다. 그렇죠? 시야를 가린다. 그러면은 요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하나에 대해서만 하나에 대해서만 하실 수 있죠. 올바디가 아니라 나는 능력을 얘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민하고 맥스가 이쪽이네요. 섹션 플랜에 가서 다시 얘를 잡고 아니죠. 얘를 잡고 에디팅해서 에이?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앞쪽으로 좀 당겨 봐야겠죠? 여기네요.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쪽에 있는 부분과 닿는 부분.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베이스와 핀이 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응격들을 받을 거다. 여기 아래쪽인데 이 아래쪽의 의미는 뭘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미니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등가응력에서는 보면 약간 넘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요 밑에 베이스와 닿는 스트레스 요거였죠. 그래서 요걸 다시 보고 싶으면 클리어 제너레이트 데이터를 일단 만들어진 걸 지우는데 바디를 두 개로 봅시다. 얘하고 베이스 보고 얘는 다 솔브하면 처음부터까지 다 계산하는 거고요. 리트리브 디스 리저트 하면 요것만 더 X축 방향에서 보면 돼. 오, 한참 들어갔네. 아, 이거는 이렇게 도 되지만요. 그 실선 있는 부분을 누르면 그 판만 딱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응력의 분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제일 크네요. 이쪽도 꺾이면서 그렇죠? 오토 스킬러 꺾이면서 여기가 이제 먹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네. 여기가 제일 크고 이게 너무 과장돼 있으니까 절반만 추루룩 여기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강한 것 같고 여기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맥스가 얼마냐면 값이 705 메가파스칼인데 여기도 대칭이어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브로 여기를 딱 찍어보면 500, 총 500, 꽤 큽니다. 여기도 500 크네요. 여기도 500. 근데 이 가운데는 50. 이쪽은 응력이 하나도 지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지가 안 되냐면 홀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얘네가 가운데서는 별로 잘 안 눌린다는 거. 바깥에 베이스를 안 보이게 하고 싶다는 하이드 바디고요. 얘를 시뮬레이션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지우진 않고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서프레스입니다. 그래서 서프레스하고 하이드는 하이드는 그냥 물리적으로 안 보이겠다. 그러니까 얘가 눌리면서 얘가 꺾이는데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특히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하고 이쪽은 거의 대칭이고요. 이쪽도 거의 대칭일 겁니다. 그래서 한 20, 30% 차이 나는 거는 제가 이걸 가운데로 정확하게 놨다면 예, 뭐 앞뒤가 좀 다르든가 우리가 그 슬라이스를 쳤을 때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실제로는 위에서 보면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안 되나? 다시 마이너스.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여기 닿는 부분들은 응력이 많이 작용하는데 가운데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응력을 많이 지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지금 윗부분은 요 가운데가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 되게 작아요. 여기 400, 5만 570. 여기가 더 440. 근데 여기도 아마 아, 얘를 500 쓰고 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대칭인 게 남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내유퉁이를 보완을 하고 핀도 보완을 해야 전체적으로 얘가 응력을 잘 버티는 애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응력들 하나하나 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쪽에 메쉬가 별로 예쁘질 않네요. 얘가. 그렇죠? 어, 메쉬는 예쁘면 예쁠수록 좋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아직 안 나오는 거는 쉬워바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서로 다 용접이 안 된 상태죠. 이걸 만약에 용접이 된 상태, 본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응력 분포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까 내구퉁이가 서로 no separation, 미끄러질 수는 있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했는데 안에서 얘네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내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솔브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용접 상태를 여기다 변수로 안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얘를 용접했을 때 뭐 그런 변수들은 하나도 못 넣은 거고 이건 사실 용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세이프티 팩터를 보니까 미니멈 이하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니멈 여기네. 볼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1.054 아까 0.3이었는데 이게 훨씬 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용접이 완벽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 용접이 완벽하지 않으면 아래에서 위로 하면 왼쪽에 날아갈 거예요. 왼쪽. 그렇죠. 그래서 최고로 뭐 한 부분이 여기가 아니에요. 액션 플레이는 실선까지 날려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니까 여기가 미니멈 점이 이게 세이프티 팩터 맞죠? 세이프티 팩터가 제일 낮은 곳 비슷한데요, 이것도? 여기가 접하는 곳이 쇼 올바디. 잠시만, 이게 어느 부분일까요? 잠깐만요. 한쪽을, 아, 이쪽 부분이네. 이거는 우리가 봤던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요. 그쵸? 다리하고 베이스가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세이프티 팩터가 낮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이 제일 약하다는 얘기예요. 단
용접이 엄청 잘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약하다. 왜냐면 0.98이니까 2점. 여기도 뭐, 여기는 뭐 15 이상은 없습니다. 아, 가해지 능력이 항복 강도의 15분의 1 정도까지만 해도 그건 뭐 그 이하로 가해지 능력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용접이 된다면 이런 정도인데 문제는 용접 같은 경우는 용접 자체의 품질과 용접했을 때 거기에 물성을 못 넣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넣어줘야 돼요. 용접의 물성. 근데 그 용접의 물성은 용접하는 종류, 용접하는 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용접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용접한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돼.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시뮬레이션을 넣으려면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다 넣으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강이어도 용접하게 되면 용접한 부분의 성질이 달라져요. 한번 녹았다가 다시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보긴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을 다 믿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실험하고 시뮬레이션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여기서 주셔야 됩니다. 병행하지 않으면은 이걸 뭐 여기에서 가정했던 부분, 단순화했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크게 이제 오류를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정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NCS에서 뭐 워낙에 많아서 사실은 유체도 하면 좋고 매트리얼 프로세싱이나 폴리플로우나 이런 것도 좋고 다른 거는 스페오스도 이게 렌즈 광학 설계할 때 보면 있는 거라 좋은데 그죠 좋은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요거는 따로 설정을 했다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해야 하나? 어? 아, 아카이브로 해야 되겠죠. 그래요. 영상 02 쉐어. 이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공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뭐 필요한 거는 했다고 보여지고 이걸로 NCS 워크벤치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CS 워크벤치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스페이스 클레임 사용법은 오토데스크 인벤트에도 좋은데 아니면은 뭐 솔리드 엣지나 솔리드 웍스가 더 좋습니다. 그걸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써가지고 스텝 파일로 불러드리면 스텝 파일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파일은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에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